자, 오늘은 우리가 대륙에 있었을 적에 이 한양은 현재 남양 이쪽 동부산자락에 있는 것으로 일단 이제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한말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제일 먼저 들렀던 제물포하고 마포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마포하고 제물포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 그걸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앞에 두 주제를 하고 맨 마지막에 평양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기존의 대륙조선설에서는 평양을 현재 서안 지역을 평양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역사상에 나온 기록이랑 맞는지 그걸 같이 한번 고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포해드릴 유인물에 그리고 요 자료는 저희 대륙조선사연구회 카페에 모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마포와 제물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고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반도에서는 이 제물포는 인천이랑 같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철이 연결돼서 이 서울 한양까지 여기서 약 한 40k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는 뭐 아시겠지만은 마포대교가 있어서 경복궁에서 한 4km에서 한 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구한말에 왔었던 조선에서의 마포와 제물포는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챕터에 보게 되면 조지 나다니엘 커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로 86년에 보수당 의원을 하고 또 1907년까지 옥스퍼드 총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16년에 상원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는 전시내각에 협력을 했고 1919년에는 외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지원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1894년에 조선을 들르고 나서 영문 제목으로는 Problems of the Far East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100년 전의 여행, 100년 후의 교훈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중고책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이름이 좀 비슷한 사람 중에 니콜라스 비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167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니콜라스 비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사장을 보낸 아주 입지전적인 역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멜이 왔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주도로 왔다 그랬는데 하멜이 온 것은 여기 막부산인데 여기가 제주도인데 포양호하고 이 동정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잡아서 한양으로 올린 건데 이 니콜라스 비튼이라는 사람이 하멜이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해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갔을 적에 니콜라스 비튼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이랑 문답을 해요. 너희들 어디 갔다 왔느냐? 그 나라 말은 어떠냐? 그 기록을 갖다 나중에 이 사람 책으로 남겨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하멜이 봤던 경복궁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니콜라스 비튼의 이런 그때 이제 살아간 사람 중에 한국말을 조선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란인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문답을 해서 조선말은 이렇게 발음한다. 남한 샹시ang 예?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제 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하멜과 같이 돌아온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경복궁에 있었는데 경복궁 크기가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한 선원이 뭐라 해도 경복궁 크기는 알마티라는 도시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검색해 보시면 알마티는 네덜란드의 서북쪽 해안가에 있는데 이미 1700년경에 대성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대성당이 있었다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지금 현재는 약 1000만 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니까 한 100만 평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성당까지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증했던 구한말에 왔던 퍼시벌 로엘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조선의 창덕궁이 약 한 130만 평인데 경복궁보다 조금 크다. 그래서 이 경복궁 한 100만 평이라고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친일 학자였던 그리피스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또 우리가 조선의 경복궁의 크기가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자료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조지 나다니엘 커즌 이 사람은 이 쓴 책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 조선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과연 조선이 속국이 맞느냐, 이미 청나라에서도 조선은 더 이상 우리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그 발표를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그 외국 관리가 그럼 너희가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문서화시켜서 발표를 해라 그랬더니 청나라 이런 새끼들이 발표를 하는데 서류를 위조를 해버렸어요. 조선은 자기네 속국이라고. 예?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할 적에도 청나라는 우리 속국이 아니다 그랬다. 근데 뭐 서류상으로 속국이라 그래도 이 조지 나다니엘 커즌이라는 사람이 이 속국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아니 속국이라 그러는데 외교나 정치나 국방이나 이게 다 독자적으로 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이런 속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속국인데 외교, 경제, 국방이 다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당시에 석학이 잘못됐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청나라 속국이라고 그러는다면 이 역사 공부가 제대로 덜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커즌이 본 제물포와 마포에 대한 그 파란색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을 따라 54마일 86km를 가면 서울의 선착장인 마포나루에 이르게 되고 이 강을 따라가는 여정은 3마일 더 계속된다. 거기서부터 육로로 26마일을 가야 서울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결코 유쾌한 여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약 130km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포에 내려서 다시 한양까지 가는데 45km를 더 걸어가야, 육로로 걸어가야 한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이 반도에서는 5km만 가면은 그냥 한양에 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물포에서도 4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 기록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양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한강을 따라가지고 저 김포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제물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한 80km 나와요. 정확하게 86km 나옵니다. 구글 네이버 지도를 해보면은 그거 맞추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기록과 맞지를 않죠. 그리고 그 호러스 알렌이라는 그 구한말의 조선의 이를테면 미국 공사니까 대사급이죠. 이 사람이 쓴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북한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평지를 갖다가 이렇게 구불구불하면서 가면 저 모양이 보인다라고 써놨어요. 한강을 따라서 제물포까지. 그리고 제물포에서 이 서울이 보인다 그랬어요. 북한산이.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그 두 개의 큰 봉우리 사이에는 북한산 성문까지 보인다고 글을 써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저 단강고를 이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단강고 호수를 여기를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 평지 쪽 끝머리에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그래야 베이지 이쪽 뒤로 돌아가게 되면 이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현 남양분지는 모택동에 의해서 완벽히 갈아엎어진 거예요. 강이 뜬 거 다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들어왔을 적에 이 강화도에 있다가 마포까지 와요. 마포까지 답사고 다시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여기처럼 마포가 4km라 그러면 프랑스군이 거기 들어와서 그냥 공격해 들어갔겠죠.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군들이 우리 민병만 가가지고 조선왕을 굴복시켜서 프랑스 국왕의 신민으로 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떠난다고요. 이 조선으로. 그런 놈들이 마포가 만약 실제로 반도였으면 그가 지금 몇 명이서 올라가서 총으로 공격하지 왜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육로로 45km나 더 걸어가야 되는 험지에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본 이 한양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뭐 너무나 유명하겠죠. 영국 왕실 지리학회 종신의원이자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1894년에서 1897년에 방문해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에 보게 되면 제물포는 서울의 강나루인